반갑습니다.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6단원입니다. 사회 정의와 불평등.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아, 좋은 거네. 그쵸? 예, 정의로운 사회. 과연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 불평등. 이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바로 6단원입니다. 총 소단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입니다. 됐습니까? 바로 수업 들어갈까요? 갑시다. 자, 제일 먼저 정의의 의미와 역할이 나와 있죠. 좋습니다. 우리는 되게 흔히 정의라는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선생님들 뭐 세일러문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대. 그럼 도대체 뭔데 정의가?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의미를 정말 살짝 잡고 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의미,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덕목, 즉 올바른 도리. 잘 읽었죠? 네. 읽기만 하면 안 되죠. 용어 정리해 주셔야죠. 자, 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도리. 인간으로서의 됨됨이. 인간이니까 해야 될 것들도 있죠. 뭐 효도를 해야 된다든가, 알겠습니까? 선행을 베푼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인간이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든가, 절도를 하면 안 된다든가. 그렇죠. 따라서 이 정의라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 가로가 들어와 있죠. 맞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정의를 쭉 풀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드릴게요. 공정한 몫의 분배. 자, 공정한 몫의 분배. 우리가 잠시 뒤에 아주 오늘 중요한 용어 하나를 정리할 겁니다. 솔직히 이 용어만 정리 잘해도요, 이 6-1은요, 거의 맞췄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로 사회적 희소가치라는 단어인데요. 사회적 희소가치는 사람들이 일단 되게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돈, 명예, 이런 것들이죠. 권력, 이런 것들.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을, 그쵸?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거기에 해답을 주는 게 바로 정의죠. 따라서 정의라는 것은 그런 사회적 희소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정의입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라는 거 명심하시고 걱정 마세요. 지금 너무 암기하려 하지 마세요. 뒤에 쭉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정의의 의미를 잡았다면, 자, 이런 정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권 보장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권.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자유권.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유권과 평등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려면 그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신체가 됐든 정신이 됐든 그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면, 솔직히 그 누구의 간섭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정의의 역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권이라는 것은 성별, 인종, 국적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로서 대표적으로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되느냐? 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의 첫 번째 역할,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켜주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정의. 자, 느낌 어때요, 여러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정의? 그쵸? 괜찮죠?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를 파괴시키겠어요? 통합시키겠어요? 그렇죠. 질서를 파괴시킬까요? 유지시킬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 주는 것도 정의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네요. 사회적 희소가치. 빠밤. 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저 주제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사회적 희소가치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 사회적 희소가치는 희귀랑 틀려요. 희소하다는 말과 희귀하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희귀는 말 그대로 보기 힘든 거, 보기 드문 게 희귀한 거고, 희소한 거는 보기 드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대표적으로 돈 같은 게 있죠. 명예.
옛날 그 노래 중에 가사에 돈 싫어, 명예 싫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솔직히 그거 부른 가수들도 돈 되게 좋아하고 명예 되게 좋아할 겁니다. 이건 사람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 손 없죠? 없습니다. 자, 돈, 명예, 그 다음에 어떤 직장, 심지어 집. 와,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네. 맞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희귀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항상 희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희소 가치라는 것은 적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원한다. 이런 의미로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이 나타나요. 뭐 부연 설명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돈. 이 돈 갖고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정의가 파괴되는 순간 우리는 뉴스만 들면 많이 보이시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돈과 명예, 직장, 집, 사람들이 너무나 원하는 이런 희소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해 주는 것도 정의의 역할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6의 2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뭐 개인선이라고 하면은요, 뭐 개인의 이익, 사익, 공동선 하면은 공동의 이익, 공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짧게만 갈게요. 사익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면은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이익을 너무나 강요하다 보면은 공동체 이익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희생, 즉 전체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자, 따라서 사익으로 너무 흘러도 안 좋은 거고 공익으로 너무 지나치게 흘러도 안 좋은 거니까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도 정의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살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좋습니다. 이제 정의가 뭔지 알았다면, 자, 그럼 그 정의롭게 분배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느냐? 자, 두 번째죠. 정의의 실질적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자, 정의의 실질적 기준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그런 사회적 희소 가치, 그걸 제대로 분배하는 게 정의라면 과연 그 공정한 분배의 기준,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걸 공부하는 게 바로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희소 가치를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분배할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분배할까? 반드시 뭔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의의 기준이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회적 희소 가치는 나왔죠? 희소하고요. 유한성, 한계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를 제대로 분배할 공정 분배가 필요하고 그 공정 분배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기준이 필요한 거죠. 과연 어떻게 분배하는 게 옳은 것인가? 자, 종류와 특징. 자, 오늘 드디어 핵심 주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종류 및 특징. 자, 일단 기본적으로 3개를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가지를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희소가치 과연 어떻게 분배할까요? 돈, 명예, 집, 직장 어떻게 분배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 먼저 사례부터 보시죠. 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사원에게 주는 성과급. 자, 여기가 보험회사입니다. 자, 여기 철수라는 사원이 있는데 이번에 보험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보험왕.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철수가 정말 잘한 거지요. 그쵸? 정말 잘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된 결과적으로 잘한. 자, 이것을 우리는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뭔적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결국에 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업적에 판매한다는 것은 따라서 기여도와 성취도에 이바지한 정도. 쉽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잘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한 것? 잘한 것. 알겠습니까? 결국에 보험 가장 많이 판매했어. 결과적으로 잘했네. 기여도가 괜찮네. 성취도가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성과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보이시죠? 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에게 주는 성과급이라고요. 당연히 장점을 잠깐 보실게요. 장점은 성취 동기 향상. 자, 이 철수가 보호망이 돼서 이번에 성과급, 월급 이외에 또 다른 성과급을 받은 거야. 그걸 옆에 영희가 지켜보는 거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어머, 사회적 희소 가치가 많이 분배됐어. 성과가 좋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겠죠. 원치 동기 향상, 성취 동기 향상.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당연히 성과급을 더 노리고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영희도 그 성과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당연히 그 보험회사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영희도 철수도 너무나 심각하게 경쟁한 나머지 과열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서로 다른 업적 비교 곤란. 결과적으로 잘한 건데 서로 다른 잘했으면 비교가 곤란하대. 뭔 소린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철수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여기 있는 영희는 영어를 되게 잘했어요. 그럼 누가 과연 업적이 뛰어난 걸까요? 수학 잘한다, 영어 잘한다. 누구 과연 업적이 뛰어날 것인가? 모르겠죠. 맞습니다. 서로 다른 업적이죠. 얘는 영어, 얘는 수학이니까 비교가 곤란한 게 단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사회적 희소가치 어떻게 분배할까? 결과적으로 잘한, 즉 기여도가 높은, 성취도가 높은, 이바지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희소가치를 분배하자. 뭐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라는 거 명심.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보시면은 사례, 능력과 잠재성을 기준으로 대학 합격자 및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어머, 화면이 약간 잘렸네요. 사례. 됐습니까? 요런 사례. 자, 능력과 잠재성이랍니다. 아까 우리 업적에 따른 분류할 때는, 됐습니까? 업적에 따른 분류할 때는 결과적으로 잘한 것이죠. 근데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잘하는 것, 또는 잘할 것이 되겠네.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 개인의 잠재력 및 재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현재 잘 하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잠재성이니까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요런 거죠. 결과적으로 잘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과 잘할 것, 요걸 보고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것을 우리 능력에 따른 분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점 보시면 아까 업적에 따른 분배와 거의 비슷하죠. 성취동기 향상.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를 갖고 분배를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재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재능 향상. 따라서 딱 보시면 업적 향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업적을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단점을 보시면은요. 자, 정확한 기준 곤란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곤란. 2014년도인가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바로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가 출전을 했었죠. 그때 이제 그 라이벌로 러시아에서 이름이 코트니노바 맞나? 어쨌든 예, 무슨 노바? 몰바. 어쨌든 그 코트니노바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선수가 나왔거든요. 솔직히 몰라. 저는 한국 사람에서 뭔지 몰라도 아니 그때 많은 외신이 그랬습니다. 정말 김연아가 잘했다고. 하지만 금메달은 그 러시아 선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와우. 그렇죠. 피겨스케이팅. 제가 봤을 때는 김연아가 잘했지만 금메달은 그 러시아 선수가 땄다. 와, 정확한 기준이 곤란하다. 과연 누가 피겨스케이팅 잘할까? 됐습니까? 정확한 기준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선천적, 우연적 요소가 매우 작용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죠. 능력입니다. 선천적, 우연적 요소 작용. 능력입니다. 자, 말도 안 되겠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해니까는 살짝만 기억해 주세요. 요즘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 중에 송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정말 같은 남자가 봐도 이거 정말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송강을 이렇게
빚으셨다면 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막 땀 흘리고 아마 이러고 만드셨을 것 같아. 정말 잘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송강은 왜 잘생겼을까요? 우연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 쌤은 왜 이럴까요? 역시 우연이죠. 그러니까 막 신이 막 대충 만든 거야. 척척척 퍽. 됐습니까? 이게 선생님. 심혈, 송강. 됐습니까? 송강은 왜 잘생겼니? 선천적으로요. 선생님은 왜 그래요? 역시 선천적으로요. 어머, 선천적 요소가 작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송강 같은 경우는요,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송강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맞죠? 여기저기 CF가 들어오고, 또 그 CF를 찍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희소 가치를 벌어 드릴 겁니다. 왜? 능력이 좋으니까. 얼굴이 잘생겼잖아. 맞지? 그럼 선생님한테 CF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송강처럼 태어났으면, 그쵸? CF 딱 찍고 엄청난 희소 가치를 받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됐습니까? 많이 작용하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송강 얼굴 능력과 선생님 얼굴 능력이 너무 다르잖아. 이건 비교 불가잖아.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선천적, 우연적 요소 때문에 저 같은 사회적 못자들, 약자들, 바로 이해되죠? 소외감이 유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능력, 잘하는 것, 앞으로 잘할 것 같고 희소 가치를 분배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은요, 이게 아까 업적에 따른 분배거든요. 거기 단점 보시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업적 향상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송강 씨는요, 얼굴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업적이 뛰어나서, 됐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연적인 요소로 약자가 된 저 같은 사람은, 됐죠? 약자 배려 부족, 소외감 유발. 바로 이해가 됐을 걸로 예상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바로 능력에 따른 분배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린 이런 사회를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자, 볼게요. 형편이 어려운 자. 형편이 어려운 자. 아까 우리가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에서 지적했던 단점 중에 사회적 약자죠. 그런 사회적 약자인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 됐습니까? 그게 뭔 소리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소리죠. 누구한테? 어려운 자에게. 자,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필요에 따른 분배다. 필요에 따른 분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은요, 딱 나왔죠. 능력, 업적과 상관없이, 굳이 얼굴이 송강이 아니라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능력과 업적과 상관없이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 등을 고려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겨도 또는 사회적 약자가 됐더라도,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그러면 아무래도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사회적 약자한테 유리해지겠죠. 배려 정도가 높다라는 거. 됐습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단점은 창의적 저하, 노동력 의욕 저하, 경제적 비효율성 초래하고 나와 있는데,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성냥팔이 소녀라고 있죠? 성냥팔이 소녀. 됐습니까? 자, 성냥팔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의 모든 걸 다 갖췄다 보시면 돼요. 어리죠, 여성이죠, 가난하죠, 고아죠. 그러니까 몸에 장애까지 있으면 거의 완벽한 약자에 들어가는 게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근데 그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끝을 아시나요? 되게 슬프죠. 그렇죠. 결국엔 그 가난에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 성냥팔이 소녀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을까요? 바로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비 때문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가 높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 처음에는 돈을 지급하겠죠. 근데 이제 이 성냥팔이 소녀가 숙녀가 됐어. 숙녀. 또는 성냥팔이 성인이 됐어. 근데 문제는 숙녀가 됐든 성인이 됐든 나중에 노인이 됐든 일을 안 해. 물어볼 수 있죠. 성냥팔이야. 아니, 성냥팔이 소녀야. 언제쯤 일 좀 할래? 저 안 할 건데요. 왜 안 해?
아니 일 안 해도 돈을 주는데 제가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노동 의욕 저하죠. 그러면 그 성냥팔이 소녀의 의식주를 분명히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바로 조금 성냥팔이 소녀보다는 사는 중산층이나 상류층 사람이 될 겁니다. 그들은 점점점 늘어나는 성냥팔이 소녀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갖고 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자꾸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단점. 일을 안 하니까, 할 의욕이 없으니까 창의력도 저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 계속 소비성 돈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짝지으시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욕구입니다. 기본적 욕구 됐습니까? 바로 아까 공부했던 기초생활이죠. 자,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바로 뭐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바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과를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통해 성취 동기를 보인다. 자, 성과를 더 많이 냈다. 결과적으로 뭐한 것? 잘한 것. 따라서 뭐가 좋은 것? 업적이 좋은 것. 자,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 그쵸?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바로 답 나왔죠? 능력에 따른 분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나의 주장이 적용된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업적보다는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자, 업적보다는 각 사람이 처한 상황, 그 다음에 보이죠? 필요 등을 고려하랍니다. 결국에 자,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솔직히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분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조금 맛보고 싶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뷔페 이상하죠? 뷔페집 하시죠? 발음 이상하네요. 예, 뷔페집. 네. 자, 우리가 마음대로 음식을 퍼다 먹을 수 있는 그 뷔페집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뷔페집을 엄마랑 가신다면, 그쵸? 당연히 돈은 누가 냈습니까? 보통 부모님이 내시죠. 그 이유는 여러분보단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능력이 더 뛰어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뷔페집을 갔을 때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즉, 돈 낼 능력이 있는 부모님만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돈을 내지 못하는 여러분께서는 음식을 못 드신다는 거죠. 근데 우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거기서는 돈을 낼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나 아직은 돈을 낼 능력이 없는 나나 필요한 만큼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배부르려면 몇 접시를 드셔야 됩니까? 보통 다른 학원에서 물어보니까 여학생들 보통 3접시 꼭 이렇게 이상하게 평균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여학생들 3접시를 먹어요. 전 그럼 배불러요. 자, 선생님은 예를 들면 6접시를 먹습니다. 그럼 배부릅니다. 그러면 여학생은 배부르기 위해서 몇 접시가 필요했다? 3접시. 선생님은 6접시. 결국에 이게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가끔씩 학생이 오해하는 게 공산주의는 균등 분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균등 분배는 n분의 1인데 n분의 1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게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업적 또는 능력보다는 사람의 필요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능력이 있든 없든 업적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라. 뭐에 따른 분배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능력이 업적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할지라도 분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나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큰 부족함이 없겠지요. 됐습니까? 즉, 약자한테 유리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자, 그 다음에 납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의 이익을 삭감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시정적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교정적 정의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자, 시정, 교정.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교정, 자세, 교정 들어봤죠? 치아, 교정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시정과 교정적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 누군가 막 때렸어. 그러면 이 때린 사람으로 하여금 맞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 사라졌겠죠. 따라서 이 때린 사람한테 무언가를 뺏어서 이것을 맞춰주는 겁니다. 즉, 바로잡아주는 거죠. 따라서 이건 언제 쓰는 거냐? 바로 죄를 저질렀을 때 얘는 처벌시 쓰는 정의입니다. 우린 앞에서 능력과 업적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공부했을 때, 그렇죠? 능력과 업적과 필요를 공부했을 때 걔네들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분배하는 정의였다면 여기서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분배한다기보다는 처벌시 쓰는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잘하는 거죠. 이것은 업적에 따른 분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학력,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와, 학력, 결과적으로 어느 학교 나왔니? 경력, 결과적으로 얼마나 일했니?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뭐만 보겠다는 소리입니까? 당신이 잘하는 것,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디귿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자, 사회적 약자가 나왔죠? 더 많이 지급한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뭡니까? 얘가 필요에 따른 분배. 리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자, 물건을 훔쳤습니다. 죄를 졌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 처벌하겠다는 소리죠. 얘가 바로 시정적 정의. 다른 말로는 교정적 정의가 되겠네요. 따라서 필요와 처벌을 찾는 거니까 필요와 처벌. 디귿과 리을. 자, 가는 디귿, 나는 리을.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분배, 그 다음에 처벌시 쓰는 시정적 정의까지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용어와 개념 정리가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마지막 문제풀이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